구독, 좋아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왜 올렸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 이재명 정부 관료들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관세를 인상할 거라는 시그널을 이미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기사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네. 이게 보니까 뭐 본인들은 깜짝 놀란 척, 청와대는 아무것도 몰랐던 척을 했는데 2주 전에 이미 서한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숨긴 거죠. 숨겨놓고 제대로 된 합의 내용도 공개도 안 했고 애초에. 그리고 그 합의 이행도 안 했죠. 내용 공개도 안 하고 합의 이행도 안 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때 되니까 나 몰랐다. 그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거면은 공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으라고 그 사람들 공직자라고 지금 세금 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특히 대통령실 인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입장이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이 이야기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 안 했죠. 그리고 새해 초부터 우리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합의 이행 안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 합의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없었죠. 국민한테 명확하게 공개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이야기하고 왔을 때도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그때 당시에 뭐 쌀 지켜냈다, 뭐 우리 뭐 소고기 시장 지켜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쌀을 이제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동 합의문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고, 근데 그러면서 일단 합의는 됐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합의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때 추진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렇게 미국이 조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몰랐던 척, 처음 듣는 척 하면서 수습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복의식이 있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태도로 일 못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런 합의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해 초부터 시진핑 만나고 온 것도 큰 문제예요. 시진핑 만나가지고 CS에 하고 무슨 샤오미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했으니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입장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뻔한 겁니다. 아무리 한국 언론들, 어용 언론들 통제해서 없는 사실처럼 만들어내고 없는 사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쿠팡도 결국에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겨냥을 했었던 이유들도 우리가 뜯어보면은 미국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새벽 배송 하나만으로 논란을 만드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게, 맞아요. 다른 기업들도 새벽 배송을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이마트도 하고 롯데도 하고 뭐 저기 마켓컬리도 하고 우리 다 새벽 배송 하잖아요. 근데 왜 쿠팡 새벽 배송만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논리를 못 내놓죠. 그렇게 하면서 윽박 지르는 거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회에서 그렇게 청문회장 쇼만 딱 한 번 하면 명분이 생기는 것처럼 언론 마사지들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이 쿠팡한테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똑같이 쿠팡한테 언론 마사지 용도로 본인들 정해진 질문, 몰아붙이는 질문 없는 사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쇼를 벌이고 있구나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선동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쿠팡의 최대 투자사들이 지금 미국 하원에도 공식적으로,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주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 관련 기업들을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작년에 상법 개정안 때도 있었던 일인데, 미국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도 직접 그때 민주당을 방문을 했었어요. 민주당 방문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표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막아달라고까지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나라가 기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반도체 기업 삼전과 하이닉스 그 두 개에만 지금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저는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반미 친중으로 간다. 지금 반미를 본인들의 정책 원동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인 원동력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미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속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무현 때 중국 관련해서 홍보 엄청 했었거든요. 그때 뭐 앞으로 중국이 뜬다, 뭐 중국 통이 돼야 된다, 중국어 그때 다 배우라고 저희 초등학생 때인데 예. 중국어를 뭐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분이 했었잖아요. 일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저보다 약간 나이가 살짝 위인 분들은 미국보다 중국 대학 유학 가야 된다 막 이런 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신 분들 많이 많죠. 갔었죠. 그때 막 그렇게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피해가 막 심합니다. 우리 우방국들에 가가지고 대학원이나 뭐 취업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중국 대학 나오면 어쨌든 그때부터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회사들 거기에 공장 짓게 만들고 계속 종속성을 키워놨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를 해야 우리가 중국과 관련 없이 조금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 우리 우방국들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은 약화하고 중국 관련 영향력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종속성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갖 언론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사람처럼 그리고 정부 입장도 트럼프 특수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된 게 우선은 자 그 단초님, 블루스카이님, 동아키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가면은 이게 잘못된 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이제 관료들이 국회 비준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네 이거 비준 안 하면 국회에서 비준 안 하면은 관세 없던 걸로 25%로 할 거야. 네. 15% 인하가 아니라 원래대로 25%로 할 거야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으로 할 것이다. 근데 이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은 비준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 비준을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네. 원문을 보면은요, 딱 적어놨어요. 한국의 입법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예. 라고 국회를 지목을 했는데 그 국회의 과반 이상이 지금 이재명 정부 여당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자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여당을 동원해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우방국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일본에서도 알고 있고 대만에서도 알고 있고 유럽에서도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직격이 나온 거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 특히 오랫동안 대미 외교에서 중간 다리로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중진 의원들이 있죠. 나경원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공유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특별법 만들어서 해치우겠다.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예. 애초에 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공개했을 경우에 본인들의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목적성을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간파해서 뭘 숨기는 거냐라고 공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단발적으로 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 측이 불만이 상당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식 들려오는 대로 더 추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사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이제 쿠팡에 투자하고 있는 핵심 투자사들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공산국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공산국가라는 내용을 사실상 보낸 거고 예. 겉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체주의 독재에 대한 뉘앙스들을 조금 더 풍겼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일본 상황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초반 흐름이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으로 벌써부터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나가는 것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저기 네. 막 댓글 같은 것들에 말씀을 어디요? 하시는데 어디요? 이게 한동훈 그 추종하시는 네. 팬클럽 이런 분들이 참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정치 세력도 아니지만 네. 과거에 소위 연예인들 몰아세워가지고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그런 나쁜 안티 팬덤 같이 해서 한동훈에게 추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합니다. 집단 린치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명이 들어와서 함부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지지자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정말 추태입니다. 딱 좌파들이 하는 공작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채팅을 네.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런 거는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다른 방송 끝나고 길을 가다가 어머님께서 본인 자녀가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는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너무 고생 많다고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할머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할머님이나 어머님들께서는 한동훈을 안 좋아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올곧은 관념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가정 다 팽개치고 누구 사생팬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극소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저 그렇게 생각해서 다카이치 총리. 네, 네. 지지자분들께서 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다카이치 총리 이야기로 넘어가면 참 우리도 의회 해산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의회 해산권을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의회 해산을 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해산을 한 게 정말 저는 신의 한 수인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했느냐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에서는 90%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을 보더라도 80%입니다. 예. 이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총선을 치러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 소속 정당이 더 많은 승리를 해서 국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린 거고요.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 중에서 잘 썼다고 생각한 것이 내각에 인사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폭로를 하면서 나왔던 케네디가 사실 그 공화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주면서 거기서 코로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로비 정황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를 직격을 했었고 백신 문제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문제들 그리고 음식 식품 논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젊은 인재들을 그리고 또 많이 썼습니다. 본인과 결이 달랐던 당 내부의 인재들도 썼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고이즈미 방위 대신을 그렇게 임명을 했던 거고 또 지금 다른 여러 젊은 사람들을 내각에 배치를 하면서 더 많은 지지를 또 얻었고 근데 젊다고만 다 배치하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능해요. 정치적으로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용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단독 과반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보수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뭐 다른 정당 다 합쳐서 범보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카이치 소속 정당 자체가 과반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본은 병들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치유를 할 수 있겠죠. 정책을 개선하고 법을 개선하고 일본 국민들을 위한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미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사람이 국가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이
국민들이 지지한 어젠다를 입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상황을 본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민주당도 한 40% 정도고 국민의힘도 뭐 30% 중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는 과도할 정도로 민주당이 그 이상으로 차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로 가고 있고 예. 일본은 미국과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지고 있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예,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해서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전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네. 중국이 대만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이 지금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죠? 대만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과거부터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자,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대만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작년 연말에 나온 건데 이 이후에도 지금 대만 해협 인근에 1월 달에도 중국이 군사훈련을 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까지도 지금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일본 인근으로 전투기를 보냈고 또 중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오키나와가 중국 땅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침략 야욕인 겁니다. 예. 오키나와를 중국 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중국 땅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인 거고요. 홍콩이 무너지고 그 다음은 대만이고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다음이 일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인데 잘 보십시오. 지금 2022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에도 저런 행동을 했었고요. 23년에도 계속 저렇게 했었고 24년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저렇게 했었고요. 그때도 서해 구조물 계속 설치하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해 구조물 설치라는 것이 본인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의도가 가장 최우선이 됐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에 대해서 항의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걸 주목할 수 있을 만큼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재명 그런 거 항의 하나도 안 했고 시진핑이 잘 몰랐다더라라고 본인이 대변인 역할을 중국 가서 해줬습니다. 그 차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준비 중이었고 지금 오쿠스 안보 동맹을 제가 24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미국, 영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 호주, 캐나다 이렇게 영연방 우리 우방국들이 모여서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기술 협력 국가로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일본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거고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겁니다. 이재명의 업적이 절대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대만을 포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일본 가까이 가가지고 계속 위협 비행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침략과 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겪지 않았나요? 똑같은 역사를 지금 반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이야기를 한다거나 유승민 같은 사람, 중국인한테 투표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이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이 최후의 보루로서 저런 침략 세력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 돼야지 중국인 투표권 옹호하고 반일 감정 부추기면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 막으려고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닌 사람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 22년, 3년, 4년, 5년 쭉 나와 있죠. 그때 또 중국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학생과 관광객으로 위장한 간첩들 보내서 국정원 시설 찍었죠. 주요 군사시설 사진 몰래 촬영해 갔었죠. 그리고 미국과 군사훈련할 때 항공모함 몰래 촬영했죠. 우리 군기밀 빼갔죠. 공안이 직접 지령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벌이고 지금 지난 탄핵 전국 내내도 무비자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주요 공항 사진 왜 찍는지 아십니까? 공항이 여러분 유사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이에요. 맞아요. 주요 공항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준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에 지금 중국인들은 전부 다 중공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친중 반미 선동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형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중국인 관련해서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짱깨 붙게 단어 쓰는 것을 형법으로 검열하려고 드는 것은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인 비하 용어인 빵찌 같은 말들 다 하고 다녀요. 그런 것부터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의 것이니까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